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기사가 보시죠.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라고 어제 오전 김건희 여사 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에 대략 10시간 반 만인 어젯밤 9시쯤 귀가를 했는데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항상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신 겁니까?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여사님 마지막으로 입장 한 말씀 아니요. 지금은 부탁드려도 좀 될까요? 죄송한데 건강이 매우 안 좋으세요. 그래서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점 소명하셨는지만 아니요, 간단하게 한 나중에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직접 영상으로 확인하셨습니다만 어젯밤 9시쯤 지금 이 조사가 끝나고 귀가하는 김건희 여사 이 여러 가지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다만 옆에서 건강이 진짜 정말 너무 안 좋으세요라는 변호인단의 설명이 좀 있었는데 일단 어제 처음 들어가면서 짧게 한 15초 정도 되는 이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라는 한마디를 하고 들어갔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김성태 의원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앞으로 아무런 일도 없었고 네. 자신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 그 이야기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네, 그러니까 얘기 아니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과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의 뭐 이렇게 수사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묵비권도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고 네. 때로는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판이든 수사에 특검 수사든 아예 그냥 뭐 응하지를 않고 있는 입장인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특검 출석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어떤 그런 입장. 그리고 특검에 가서도 이제 순순히 뭐 자신이 아닌 건 아닌 걸로 그러고 또 부정할 거는 부정하면서 일정 부분 수사에 협조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용은 어떻게 차치하더라도. 네. 그러면은 특검 입장에서 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판부에서 그 영장을 치겠지만은 구속영장을 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 수사 해체를 협조하고 있고 앞으로 도주 인멸 그런 뭐 도주 염려도 없고 뭐 증거 인멸 정도도 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뭐 구속 수소를 이렇게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뭐 상당히 좋은 전략인 것 같고 본인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학력 2조건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을 때도 한없이 4년 전에 낮췄거든요. 자신을 잘못했다 그러고 또 이번 또 한동훈 전 대표하고의 그때 SNS 네. 주고받은 내용이 문자 있잖아요. 공개됐을 때. 거기에도 한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신랑 또 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도 잘못했다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자신을 낮추잖아요.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비되면서 상당히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영리하게 대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본인을 굉장히 낮추는 이런 태도 어떻게 보면 영리한 전략 아니겠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이 조사받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와 비교를 했을 때 영리한 거라고 나는 본다. 본인을 낮추는 게 지금 상황에선 좀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김 여사가 자신을 낮추는 듯한 발언을 한 게 요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때도 그랬었어요. 잠깐 보고 오시죠.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토니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네, 기억하시나요? 2021년도 12월이었었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였었습니다. 그런데 후보 시절에 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니까 저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고 남편한테 얼룩이 될까 봐 좀 조마조마하고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당시에 열었었죠. 근데 이때는 사실 최인호 의원님 좀 저런 대국민 사과 뭐 기자회견이 좀 효과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어제 얘기했었던 이 얘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력 끼쳐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효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효과 있을까요? 뭐 몇 년 전에 그 육성을 다 들어봤지만 그때는 동정을 좀 샀죠.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과연 제대로 믿겠냐. 거의 기만하고 있다. 특검 수사진도 기만하고 또 지켜보는 국민들도 기만한 그런 말이 아니냐. 아마 그렇게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실제 뭐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해놓고 집권 3년 동안 끊임없는 의혹. 그러니까 집권 전에 일어났던 뭐 도이치 주가 모터스 사건 뭐 그것도 계속 해자가 됐지만 그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황제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검찰에 출두해서 받는데 경호처에서 받았어요. 그 무혐의 처리됐지 않습니까? 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뻔하게 모든 그 정황이나 증거가 다 나와 있고 공범들이 다 이렇게 유죄로 판결을 받았는데 본인만 빠져나가고 무혐의 받았다. 그것도 황제 수사를 통해서. 그거는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저같이 정말로 여왕 같은 사람, 오히려 보위원보다 보위제로 대통령보다 더 위에서 권력을 누렸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의 위세를 떨었는데 이제 와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양평고속도로가 제가 국토위 간사 때 제가 잘 알거든요. 네. 아니 노선이 이쪽으로 돼 있는데 두물머리 교통 정체 해소가 목적인데 두물머리는 가도 없고 노선이 아주 그 정반대 방향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 있는 쪽으로 노선을 바꿨다. 그게 지금 검찰 수사를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 노선을 바꿉니까? 이런 볼멘 그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오히려 저 말로서 더 정서를 더 안 좋게 건드렸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뭐 황제 조사를 받고 이 고속도로의 노선을 바꾸고 했겠느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여왕 같은 사람이다라고 정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어제 얘기했던 잠깐 아주 정 어떻게 보면 찰나라고 볼 수 있죠. 14초, 15초 정도밖에 안 되는 딱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력 끼쳐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오늘 이 영부인으로서 사상 첫 검찰 조사를 받고 들어간 전직 영부인의 처음이자 마지막 한마디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발언뿐만 아니라 발언이 상당히 짧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김 여사를 어제 주목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1,200만 원 샤넬백 논란 김, 호프 적힌 9만 원 에코백 들고 출석을 했다라는 거죠. 네. 어제 김 여사 출석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명품백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그러면 조사받을 땐 무슨 가방 들고 올까라고 했는데 이 가방이었다라는 거죠. 어디 거야 봤더니 이게 에코백이었다. 9만 원짜리 에코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정가는 뭐 14만 얼마, 15만 원 정도 되는데 온라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온라인상으로 산다고 하면 대략 한 또 9만 원이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성태 의원님, 1,200만 원 명품 가방과 9만 원 에코백 사이의 이 간극이 상당한데 김 여사는 가방 논란을 좀 염두에 두고 어제 에코백을 골라서 들고 온 것이냐라는 겁니다. 원래 어제 언론이 대한민국 뭐 이렇게 여성용품 전문가들 다 동원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신체 부위에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냉철하게 또 면밀하게 이렇게 점검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 같은 경우는 신발 사이즈가 저 울렁해 보이면서도 저건 260이다 이렇게 뭐 판단을 해주고 또 이제 핸드백 같은 경우도 금방 알아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특검 뭐 출석하고 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또 본인이 산일 명품백 논란에 상당히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명품백을 어떻게 들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는 수수한 이제 백을 들고 나옴으로써 그런 논란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나는 그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좀 무관하다라는 걸 9만 원짜리 에코백으로 또 항변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요. 근데 또 제가 말씀드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방은 9만 원짜리 에코백인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지금 보면 요 신발은 또 120만 원짜리 명품 신발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9만 원짜리 에코백이 뭐 요즘 14만 원이 정가로 하면 14만 원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14만 원이든 9만 원이든 에코백 들고 신발은 120만 원. 그럼 물론 뭐 가방은 가방대로 구두는 구두대로 또 예뻐서 뭐 그렇게 매치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또 최인호 의원님 가방 선택에 신경을 썼으면 샤넬 구두도 사실 논란이 되긴 했거든요. 구두에도 신경을 쓸 법한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글쎄요. 그 저도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네. 김성태 의원님 말씀대로 백은 나는 이렇게 평상시에 수수하게 뭐 대중적인 백을 쓰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연출하려 했는데 구두는 또 상당히 비싸단 말이죠. 저게 아마 김건희 전 여사의 그 좀 한계 아닌가. 아마 집에 신발이 아마 저 정도가 최저가 구두였었지 않을까. 가장 최저가 구두를 뭐 신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 비싼 구두가 있을 건데도. 그러니까 그 최저가가 만약에 제 생각대로 120만 원짜리라면 아마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얼마든지 선물 또는 뭐 뇌물성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120만 원짜리 구두 아니냐. 저는 뭐 위아래 그 손에 쥔 것과 신는 것이 그렇게 다르다는 게 김건희 전 여사의 앞과 뒤가 다른 그 모습, 또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준다.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인호 의원님의 개인 의견입니다. 아마도 내가 추측하건대 120만 원짜리 구두가 제일 싼 구두였던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약간 이 9만 원짜리 에코백과 120만 원짜리 신발은 좀 매치가 안 된다라는 건데 사실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목은 됩니다만 중요한 건 옷차림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출석을 해서 나와서 혐의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제 관련해서 어떤 혐의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느냐 보겠습니다. 김 여사 4대 주요 의혹과 김 여사 측의 입장입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당시 주가 조작은 전혀 몰랐다. 나 그때 서울대 석사과정 중이어서 주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이 주가 조작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공천 개입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는 나는 힘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명태균 씨가 계속 연락을 해와서 오히려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실을 통해서 끊어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건진법사를 통한 어떤 청탁 의혹 관련해서는 건진법사 명품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뭐 건의투랑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 밑에 행정관이 사용을 한 번호기도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며칠째 계속 나오고 있는 목걸이 관련해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모조품인데 어디서 난 거예요? 라고 했더니 2010년에 어머니 선물용으로 산 모조품이고 가끔 내가 빌려서 착용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에 그럼 그렇군요. 특검이 그렇군요. 납득이 됩니다. 하고 넘어가지 않았겠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7조 매매 주가 조작 의혹 추궁. 김건희 우연의 일치다라고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 주포가 이거 지금 파세요 이렇게 해서 파세요라고 얘기하고
바로 딱 7주 뒤에 얘기한 그대로 매매 주문이 들어갔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라고 했더니 우연의 일치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임주혜 변호사님, 그럼 부인을 하면 뭐 당연히 사실 특검도 부인을 하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빼박 증거를 딱 들이대야 될 텐데, 그럼 또 들이댔다는 얘기는 또 딱히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당사자가 그냥 부인하면 기소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네. 김건희 특검이 다루고 있는 혐의가 공식적으로만 해도 16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일단 크게 보자면 앞서 살펴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태균 씨 관련 의혹들을 먼저 일단 수사를 한 건 그 부분은 적어도 특검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사 기법적으로 보더라도요, 처음에 일단 대면 조사를 시작할 때 좀 확실한 물증을 갖고 있는 것들을 먼저 시작해야지 네. 특검 입장에서도 일종의 기선제압을 할 수 있다는 판단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하.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건 워낙 오래된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련자들이 이미 유죄가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네. 물증이 그만큼 풍부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모르는 일이다,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네. 했지만 지금 특검이 제시한 물증들이 꽤 확실해 보입니다. 일단 주포 측에서 이때 매도하다라고 하는 그 가격과 시간에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가 매도 주문을 한 점, 그리고 계좌 관리인에게 수익의 40%를 주겠다라는 이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이 등장했는데, 이 40%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내 이득의 40%, 거의 절반을 떼준다는 건 그렇죠. 사전에 이와 관련해서 이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인지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더라도 특검 입장에서 이 정도의 물증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기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금 내비친 그런 조사 순서라고도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이 특검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상당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꺼낸 카드다. 부인을 한다고 해서 부인이 그냥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저희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살짝 요만하게 화면 한쪽에 모습이 좀 보이죠. 지금 그 모습이 대체 어디냐? 바로 지금 바로 이 상황입니다.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좀 한가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일단 안에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특검팀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 이 같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나올지 따로 나올지 요 여부도 좀 저희가 저 화면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같이 좀 보여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좀 일절 뭐 부인해지만 우연의 일치예요라고 부인을 했지만 이거는 좀 증거가 좀 확보가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 말고 다른 의혹들도 굉장히 많죠. 또 뭐가 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네, 명태균 통화 녹음, 샤넬백 관련자 자택 방문 기록으로 김 압박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의혹들이 굉장히 여러 개예요. 그런데 일단 이 명태균 씨 관련해 갖고는 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받고 거기에서 대가로 뭐 이 공천, 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해 준 거 아니겠냐라는 거에 관련해서 통화 녹음. 근데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내가 다시 한번 상현이한테 연락할게. 라는 그 얘기. 그리고 샤넬백 관련자가 집을 방문한 기록을 직접 이 증거로 어떻게 내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압박을 했지만 이것도 다 부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임 변호사님 이런 겁니다. 이게 이렇게 요것도 증거고 요것도 증거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빼도 박도 못하게 어떻게 보면 CCTV로 녹화가 된 것처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기록은 있는데 근데 방문은 했는데 나는 안 만났거든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정황 증거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샤넬백과 관련된 의혹은 현재 실물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이 점이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물이 확실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가 드러나면 네. 거기서부터 역추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누구로부터 받은 건지 언제 받은 건지. 그런데 지금 구매 이력만 있고 중간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수행원이 이것을 교환한 사실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는지가 그쵸. 연결고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제시한 증거들이 굉장히 강력한 정황 증거임은 분명합니다. 어떤 통화 녹음뿐만 아니라 특히 샤넬백 관련자가 자택을 방문한 그 기록까지는 강력한 정황 증거는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달이 되었다. 네. 청탁이 있었다까지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어제 대면 조사를 통해서 어떤 진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게 특검 측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네. 생각이 되는데 현재까지 대시되고 있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김건희 여사가 해당 선물을 받았다는 부분 역시 그리고 청탁의 대가로서 이것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지휘나 지시를 통해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부분까지의 입증은 안 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스모킹건을 지금 찾아내야만 되는 상황인 건데 어제 이 소환 조사에서는 딱히 성과를 이루지 못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혐의가 아까 16개다. 여기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긴 하고요. 이 많은 혐의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 가방 부분, 아니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부분 이런 거 말고도 다른 게 많죠. 또 뭐가 목걸이 관련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 목걸이 관련해서 김 여사 측에서 입장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3점 중 2점은 지인한테 빌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넘어오면서 이거 내가 직접 산 모조품입니다. 어디에 있는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나온 얘기가 어제 이제 특검에 나와서 한 얘기가 모친 어머니 선물용으로 내가 샀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사서 선물로 드렸는데 그걸 내가 순방 때 빌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어제 뭐라고 했는지 좀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15년 전에 홍콩 여행 중에 모조품인지 모르고 어머니 드리려고 내가 선물로 샀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2022년 나토 순방 갈 때 딱히 내가 할 만한 목걸이 할 만한 착용할 만한 게 마땅한 게 없어서 모조품이지만 어머니가 좀 빌려서 착용을 했는데 버릴까 생각하다가 집에 두었었는데 오빠가 야 버릴 거면 내가 갖고 갈게 라고 하면서 가져갔던 거다. 그래서 오빠 그리고 오빠의 장모님 집까지 좀 이게 이어졌었던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런 거예요. 최인호 의원님. 엄마한테 빌려서 썼으면 엄마 거고 쓰고 엄마를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왜 내가 쓰고 버릴까 생각을 해서 집에 놔뒀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자꾸 혐의를 부인하는 거. 예, 그 아주 억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지인한테 빌렸다. 어머니를 지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 어머님이 오히려 더 가까운 사람이니까 빌렸다는 게 선물했다가 내가 필요해서 어머니 거 다 잠시 빌렸다. 그렇게 처음부터 하든지 장신구 3점 중에서 2점은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다. 그랬다가 또 직접 산 모조품이다 했다가 또 이제 어머니한테 선물했다가 또 빌렸다. 이렇게 말이 오락가락하죠. 그러니까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것이 바로 드러나는 대목이고 이런 것이야말로 김건희 전 여사가 사실은 이제 한 번 더 소환되면 구속영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그러니까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또 사실은 그 명태균과 관련해서도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그 과거에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준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을 해달라 그 부탁을 한 과정이 녹취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주로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간의 대화 녹음이 많고 네. 또 대통령 취임 전날 통화했는데 명태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주 항의성 전화도 하고 그래서 밤 사이에 또 윤상현 의원에게 전략공천위원장에게 대통령이 또 전화도 하고 취임 당일날 새벽에 그리고 또 통화 연결을 또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녹취로 다 나와 있는데
사실을 부인해봤자 특검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지켜보는 국민들도 믿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저같이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이 결국은 구속을 좀 피하려는 그런 동정 전략 또 수사에 협조하는 척하면서도 내용에 들어가면 전혀 부인한다. 이것도 증거인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특검이 이제 곧 부르면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이런 해명 자체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에서 한 번 더 부르면 바로 그냥 그 상태로 뭐 이 체포를 하든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지 그러지 않겠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했었냐면 임주혜 변호사님. 아마도 김 여사는 조사받으러 가면은 못 나올 걸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면 간 대로 그냥 긴급 체포돼 갖고 바로 그냥 구치소 갈 걸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제 조사 받고 그냥 귀가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에서 준비한 자료도 방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지가 100쪽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사가 또 생각보다는 빠른 시간에 종료가 됐는데 질문지 다 소화했다는 입장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짧게 모든 질문에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떤 긴급 체포라던가 체포, 구속의 필요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체포의 사유가 되는데 적어도 어제는 네.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지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거나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아하. 때문에 일단 어제 제 시간에 출석을 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일단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검 입장에서 만약 어제 지금 조사된 부분만으로 충분히 전격적으로 기소가 가능하다거나 내지는 네. 영장, 구속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지금 16개의 혐의 가운데 16개 모두가 입증이 돼야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 한 가지 혐의라도 확실하면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좀 가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두 차례 더 소환 조사를 해서 몇 가지 혐의를 더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어제 조사된 부분만으로 확실한 부분부터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 부분을 좀 지금 가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예측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일단 김 여사 입장에서는 어제 굉장히 뭐 물어보는 질문에 다 진술 거부하지 않고 다 대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또 긴급 체포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이런저런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이 또 맞는 거냐라는 얘기가 있는 게 모조품인지 모르고 엄마 선물로 사서 내가 이거를 했고 그냥 내가 버릴까 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것만 모조품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어제 특검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이 나토 정상회의 때 했었던 목걸이 말고 팔찌 있었죠. 까르띠에 팔찌. 이것도 뭐 1,000만 원이 넘는다. 뭐 1,500, 1,600이다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팔찌도 사실 모조품이었어요. 라고 어제 특검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까르띠에 팔찌도 직접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종로 귀금속 거리에서 산 모조품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김성태 의원님. 저희가 처음에 반클리프 앞에 그 목걸이가 아니 영부인이 정상회의 가는데 프랑스 정상도 만나고 다 할 텐데 프랑스 명품의 모조품을 하고 가는 게 맞아요? 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까르띠에도 또 이것도 또 모조품이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냐? 이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또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네. 뭐 포스트 레이디로서 뭐 이렇게 허영심이 많은 그런 뭐 참 대통령 아내로서 행편없는 비판을 받더라도 그거는 비난으로 끝나는 것이고 네. 법적인 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피해가겠다. 내가 모조품 사서 내가 한 것이고 홍콩 가서 뭐 반클리프 목걸이도 홍콩 가서 15년 전에 산 것이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전부 사실상 모조품 그럼 법적으로 이 모조품을 갖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격이나 품격하고는 나는 관계없다. 나는 일단 살고 봐야 된다. 나는 구속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심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전부 자신이 치장했던 모전 뭐 그런 기금속 이런 걸 다 모조품으로 치부를 해버리면 앞으로 대한민국 그런 영부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모조품 걸고 해외 순방하느냐
이런 비난도 뭐 국제사회에서 있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러는 것은 자신은 어떤 경우든 하여튼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또 구속수사만은 피해가겠다는 그 의지는 없죠. 뭐 특검에서 이걸 구속수사를 하려면은 네. 중대범죄고 이게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있고 진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의 그 욕구는 거의 웬만큼 다 갖춰주면서 앞으로 자신의 방어권 행사는 실질적으로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기소는 할 건데 자기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돼서 재판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통해서 털어내겠다. 뭐 이런 전략을 구체화한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어쨌거나 기소는 될 텐데 내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때 받더라도 차라리 그냥 모조품이라고 얘기하고 좀 형을 덜 받는 게 나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임 변호사님. 모조품을 사용했다라는 거는 꼭 죄가 안 되는 거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 모조품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조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당연히 상표법도 위반되고요. 네. 저작권 위반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처벌할 규정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모조품인지 모르고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런 유명 브랜드의 제품인지 모르고 네. 그냥 예뻐서 구매를 한 건데 이런 부분들까지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가벌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런 진술은 사실 굉장히 전략적으로 갖고 나온 진술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가 인정되고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네. 인정이 된다면 정말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김건희 여사는 문제되는 쟁점이 많지만 네. 적어도 참작을 받을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라도 지금 무죄를 받겠다. 그래서 어떤 처벌이 결국 이루어지더라도 양형에 의해서 참작도 받고 일부는 무죄를 받기 위한 그런 네. 전략을 펴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걸 알고도 모조품이었다. 내가 구매했다. 이런 부분으로 좀 방어 전략을 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입장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윤 전 대통령은 all or nothing인 반면에 김 여사는 이게 좀 상당하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도 있고 좀 형이 깎아질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그래서 아까 저희 살짝 얘기가 나왔죠. 어제 일단 준비한 조사는 다 한 걸로 보인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다시 추가 소환을 할 거냐 아니면 바로 영장으로 가는 거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광범위 의혹의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 스모킹 건 찾는 특검. 어제 불러서 일부만 물어봤죠. 16개 혐의를 다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스모킹 건도 좀 찾아야 되고 결국 추가 소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보도도 있고요. 다음 기사 보시죠. 오늘 어제 또 동아일보는 뭐라고 했느냐. 김건희 주가 조작 몰라. 백 안 받아. 특검 오늘 구속영장 청구할 거다라는 겁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 여기 나와 있죠. 특검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사항반된 얘기일 수 있는 건데 임 변호사님.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 소환을 하겠다는 건지 영장을 오늘 청구한다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격적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이 일단 구속이 되면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그쵸. 매우 높습니다. 그럼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조사할 것들이 산더미인데 일단 신병을 확보한 것을만으로 지금 축하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조사가 굉장히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성과, 보여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16개 또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혐의 모두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오히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환 통보를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현 상황이 조사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한 가지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네. 계속해서 부인하는 취지의 이런 네. 진술만을 한다면 사실상 추가 소환이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소환을 했는데 계속 이 소환에 성실히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 네. 역으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건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 아하. 지금 조사를 잘 받고 있는데 굳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또 사유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특검은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전문가인 변호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추가 소환할까요? 아니면 영장 청구할까요? 아마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은 또 청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보면 또 오히려 이 영장이 나중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오늘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는 일단 오늘 좀 지켜보면 답이 나오는 거겠죠. 네. 아직 스모킹건을 좀 못 찾은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